20년 전부터 온라인 교육 쪽으로 일하면서 한국유러닝연합회 사무총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미리 이래 보내드린 거 보셔가지고 저하고 이래 약간 이제 좀 안면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줌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훨씬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마연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이마연 선생님도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예, 지금 우리 온라인 교육 전문가 과정이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분이 총 4명인데, 사람이 많으나 작으나 일단 우리 유러닝 연합회 교육은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하면서 우리의 내공을 쌓아 나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했기 때문에 사람이 좀 작더라도 1대1 맞춤형으로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연 선생님, 예. 약간 음소거 다 해제한 상태에서 소리가 좀 나더라도 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제가 사전에 카톡으로 보내드린 사전 동영상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일단 미리 온라인으로 제가 할 이야기를 좀 공유하면서 플립러닝처럼 본학습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지 조회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지금 유러닝 연합회 여러 개 올린 동영상 중에 지금 온라인 교육 동향과 전망 요게 17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주 이래 기분이 좋습니다. 그 밑에 또 저희가 유러닝 연합회에서 뭐 온라인 강의탑 경연대하고 이런 것도 쭉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뭐 숫자가 좀 작은데 온라인 교육 동향과 전망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또 주위에 소개도 해주시고 그런 것 같아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온라인 교육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동안 원래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한림대 간진수 교수님이 본격적으로 수업을 이래 진행을 해 주실 텐데, 저는 이제 미리 전반적인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자기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차원에서 1시간을 제가 할애를 했는데요. 온라인 교육 동향과 전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이미 동영상으로 다들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 동영상 중에 핵심적으로 다룰 내용은 마지막에 이래 적어놓은 갑자기 다가온 비대면 온라인 세상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들 사전 동영상에 소개되어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제가 다른 것보다 온라인 쪽으로 어디 특강이나 워크숍 가면 가장 강조하는 게 딱 2가지입니다. 방금 요 화면 띄워놓은 이거 에드가데일의 학습풀 모형인데요. 요게 가장 핵심적인 우리
학습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예전에 그 교육공학 쪽에서 처음에 접근할 때 이걸 가지고 수업 효과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그 플립 러닝이 나타나면서 다시 이게 부각이 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마지막에 90% 서로 설명하기, 요게 거꾸로 교실 플립 러닝 때문에 학습 효과가 높아지어 가지고 완전 학습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요 학습불 모형을 자주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 간진수 교수님하고 온라인 교육 전문가 1기, 2기 해보면서 확신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모여가지고 실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가장 효과가 높은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실 텐데, 줌으로도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래서 일부러 학습불 모형 요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일단 IT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나머지 콘텐츠 개발 동향 요것도 동영상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로 가장 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핵심이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상황. 여기서 우리 온라인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같이 논의를 좀 해보고 싶어서, 주로 이제 제 시간은 비대면 시대의 도래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오신 분들 간단하게 인사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1등으로 오늘 출석해 주신 손용호 선생님 1분 정도 간단하게 우리 오신 분들하고 또 간진수 교수님한테 자기 일 소개해 주는 시간 잠깐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용호 선생님부터 1점 자기 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2살이고 그 경성대학교에서 일원인 관련 부서에서 12년 차로 일하고 있는 손용호라고 합니다. 그 현업에서 하여튼 10년 이상 일한 지 됐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또 그 충분히 이런 교육학적인 요소들을 현업에 잘 녹여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 스스로도 많이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좀 갈고 닦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우리 손용호 선생님 부산에서 원래 오프라인으로 모인다면 부산에서 서울로 KTX 타고 와가지고 저희 교육장에서 이제 만나가 해야 되는데, 이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교통비, 내려가는 교통비, 또 뭐 숙박비 이런 건 줄일 수 있어가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점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박재우 선생님. 네, 선생님. 네네. 지금 이거 어떻게 하죠? 비디오 화면 아까 켜지던데. 아, 예, 예. 박 교수님 잠깐 자기 소개. 예, 예. 제가 지금 보이시나요? 아, 예, 잘 보입니다. 예. 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멀티캠퍼스라는 업체에서 B2B 교육 과정 운영자를 맡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교육과 그리고 이러닝 교육 전체적으로 이제 좀 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좀 더 배워보고자 교육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박재우 선생님, 멀티 캠퍼스도 완전히 이러닝 전문 기업인데, 네네. 박재우 선생님은 요 멀티 캠퍼스에 근무하신 지는 한 얼마쯤 되세요? 이제 9월이면 2년 됩니다. 오, 2년. 야, 이제 한참 익숙해질 나이시네요. 그죠? 하여튼 이제 실무를 하는 차원이죠. 네. 그렇죠. 잘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임지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인재개발원에서 7년 정도 지금 이러닝 운영 과정을 지금 제가 총괄하고 있는데 예. 운영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완전 마스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약간 기획 쪽에서 조금 더 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과정을 신청하게 됐고 이틀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마연 선생님. 이마연 선생님. 보건의료재단의 이마연 선생님. 아까 잠깐 들어오셨던데. 네, 자, 이마연 선생님 네, 저는 그 좀 이따가 한국의료보건 그러면 소개하도록 하고요. 제가 그 한 이야기 그럼 마저 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설정 보는 자, 일단 코로나 이후에 이제 완전히 달라진 그 세상으로 이래 넘어와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좀 우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전에 소개해 준 그 동영상 그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줌에서는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그 언택트 러닝 원래는 저희가 한국 유러닝 연합회를 유비쿼터스 러닝이래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그 학습한다는 의미에서 유러닝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언택트 러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유러닝 연합회를 언택트 러닝 그 중심 단체로 좀 이름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 이상희 회장님이 하셔가지고 새롭게 지금 막 그 리마인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세상 언택트 러닝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은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처음에 이래 나와 있는 직접 대면을 할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그걸 언제부터 제가 특별히 경험을 하게 됐냐면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해가 부산에 이제 요양원으로 이래 옮겨 놓았는데 어머님하고 그 자주 코로나 이전에는 그 면회도 자주 가고 이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면회가 안 되니까 영상 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어머님하고 그 영상 통화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아주 어색하던데 빨리 이거 적응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머님이 이제 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뭐하지만 치매 초기 증세가 있으셔가지고 어머님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고 어머님의 주의 집중 우리 그 교육공학의 또 이러닝 쪽에 여러분들 온라인 과정 하면서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 악스 모형 거기에 주의 집중이 필요한 걸 제가 역설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어머님하고 통화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어머님을 빨리 영상 통화해서 좀 인지작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좀 메시지가 먹힐 건가 고민을 하다 보면 어머님한테 꽃 이야기 또 어머님 친구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먼저 빡 이래 하면 어머님이 탁 눈이 빡 반짝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가 느끼면서 아 비대면 시대에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 특히 그 우리 온라인 교육 많이 하면서 두괄식으로 먼저 주제를 던지고 결론부터 확 이야기 해놔놓고 풀어가는 게 짧은 동영상 중심으로 특히 그 요즘에 마이크로 러닝 그 앞에도 동영상에 언급된 마이크로 러닝 이런 데도 그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짧은 메시지 중심으로 빡 던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그 중요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는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 이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냥 막 화면 꺼버리고 클릭 한 번으로 딴 걸 해버리기 쉬우니까, 특히 온라인은 2.5 차원의 반점 걸친 상태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금방 지루해지고 또 책상을 또 박차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공감대 형성이나 상호 간의 신뢰,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대면 사회가 오다 보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만나가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바디랭귀지로 교감이 좀 되어야 이 소통이 원활한데, 그게 안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막 머리가 이상하게 붕 뜬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다스리기, 비대면 사회에서 요가, 명상 이런 게 많이 뜨더라고요. 홈 트레이닝 막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게 비대면 세상에 많이 좀 필요해지는 그런 그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따로 또 같이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죠. 만나면 가장 좋은데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따로 또 같이라는 부분에서 마음은 같이 하지만 몸은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생활 수칙도 필요한 것 같아요. 줌으로 할 때 특히 제가 그 강서 평생학습관이라고 서울에 여기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거기에 비대면으로 이제 줌으로 그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무료로 하면서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줌에 비디오를 다 꺼버려요. 다 꺼버리고 음소거 다 해버리고 이러면서 그냥 막 완전히 따로 국밥인 거죠. 교육생들하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혼자 강사만 떠들고 그냥 가버리는 시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틀 동안 이제 우리 온라인 과정 하는 거는 물론 뭐 비디오 끄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온라인 교육 전문가 과정 줌을 할 때 무조건 다 비디오 켜고 하자. 그렇게 해야 서로 얼굴 보면서 대면과 같은 효과를 보고, 또 우리 간진수 교수님 이틀 동안 계속 수업을 진행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면하는 것처럼 그 얼굴 보고 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전부 얼굴 켜고 비디오 그 공유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이것도 원칙으로 그 좀 생활하면서 이거는 서로 간에 지켜가면 교육적 효과가 높을 거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이마연 선생님, 우리 전소연 대리가 지금 따로 한번 챙겨가지고 그 비디오 음소거 해제가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좀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비대면 온라인 세상에서 새로운 루틴에 이제 습관이 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작년부터 줌으로 그 세미나나 워크샵 또 간담회를 그 해보다 보니까 이미 이제 줌에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기기 작동하는 거는 좀 서툴러요. 왜냐하면 이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기기 작동은 서툴러 가지고 좀 둔한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IT 쪽은 더 잘하실 테니까 뭐 적극적으로 소통을 그 채팅으로도 해주셔도 되고요. 그 좀 더 원만하게, 저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비대면 소통에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로 이렇게 좀 다가오는 부분에 있어서 비대면 온라인 세상에 더욱더 그 새로운 루틴을 빨리 적응해 나가는 게 그 아마 성공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방금 그 채팅이 들어온 게 이제 확인을 했네요. 이마현 선생님하고 주변이 시끄러워가지고 이마현 선생님 말할 때만 마이크를 켜도,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잠깐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그 소개할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마현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다 보고 있다는 거 제가 이제서 채팅창 확인을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특이점의 시대가 앞당겨진다. 그 특이점이라는 게 기계가 인간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 시점을 특이점이라 그러더라고요. 요게 정확하게는 2040년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던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앞당겨지는 느낌. 코로나가 갑자기 인류사에 처음 있는 그 질병이 아니잖아요. 가장 심했던 게 14세기에 그 패스트, 흑사병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흑사병은 300년이나 갔다 그러는데, 흑사병 300년을 흘러가지고 완전히 이제 치료가 되고 그 흑사병이 사라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게 300년 걸렸는데, 지금 코로나는 근 1년 남짓 만에 백신이 개발해진 특이한 케이스라 그러더라고요. 그 기술이 그만큼 빨라졌기 때문에 코로나 극복하는 것도 예전에 스페인 독감, 흑사병 그게 300년 걸릴 거를 지금 1년, 물론 아직도 완벽한 백신이 아니죠. 1년, 뭐 2년, 3년, 그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300년 걸린 스페인 독감, 흑사병보다는 기술 개발이 빨라져 가지고 질병 캐치하는데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술 진화로 인한 특이점이 점점 더 앞당겨지기 때문에 이런 백신도 빨리 지금 개발돼가 그나마 가급적 빨리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가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런지. 마침 어제부터 백신이 이제 접종되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곧 안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노트북이 잘 안 넘어가네요. 하여튼 그 코로나19로 인한 특이점이 그 빨라진다는 점, 이 부분은 그 중요하게 우리가 IT 쪽으로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러닝도 더욱더 진화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만에 비대면 세상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줌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교육할 거를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온 것도 엄청난 기술 진화의 덕분이겠죠. 자, 지금 이마연 선생님 이제 비디오 켜시고 들어왔는데요. 이마연 선생님 잠깐 자기 소개
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예. 이마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원래는 그냥 저희가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교육이 있는데, 이거를 이러닝으로 변경을 하고자 해서 그 관련해서 수업을 들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의료재단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예. 자, 우리 네 분 다 이제 각자 얼굴 알고 이제 인사하고 자기소개하는 시간 가졌으니까 좀 이따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할 때 우리 간진수 교수님하고 쭉 이제 각자 처한 환경에서 교수 설계나 뭐 온라인 교육 기획 운영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는 좀 이따가 본격적으로 나눠보기도 하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 마저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그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 이래가지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우리 역사를 그 BC 또 AC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이 코로나가 엄청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여기에 코로나 이전에 사실 이러닝 정책이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닝 쪽에 한 20년 제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17년, 18년 이때쯤 저 스스로도 이러닝이 좀 왜 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 이러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느낌 때문에 자괴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 동영상에 소개해드린 대로 2004년도에 이러닝 법을 직접 만들면서 그 국회에 출입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러닝에 대한 법을 제가 만들었다. 또 이상희 회장님 국회의원 시절에 의원 입법으로 법을 만드는 거를 제가 주도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제가 중심이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러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느낌이 드니까 막 서글퍼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닝을 좀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 코로나가 딱 오면서 존재감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이러닝이 없으면 안 되겠고 이러닝이 꼭 필요하다. 이러닝이 예전에 교육개혁 또 교육혁신으로 2004년도에 안병년 교육부 장관이 EBS 수능하고 막 이럴 때 그때 우리 이상희 회장님이 법 만들면서 그 교육부 장관하고 간담회 하면서 새롭게 교육혁신하자 막 도원 결의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지부진해가 교육개혁이 말같이 안 되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지금 뒤바뀌어 가지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20년 봄학기에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보면서 이거 뭐 20년 동안 막 떠들고 해도 법까지 만들어도 안 되던 게 한 방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전국의 초중고 온라인 개학하면서 학부모님들 전부 집에 노트북 사고 컴퓨터 새로 장만하고 이래 해가지고 인터넷 다 연결해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한 이건 완전히 뭐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인터넷으로 그동안 매년 그 이러닝 발전법에 따라가 시행계획 세워가 해도 안 되는데 코로나가 한 방에 다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고통스럽고 힘든 게 많았겠죠. 집에 어머님들 너무 좀 스트레스 받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닝 쪽에 있다 보니까 저 입장에서 보기에 이건 교육 혁신이다, 엄청난 개혁이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가정에 개별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힘들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는 또 이야기는 들었죠.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이러닝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 이제 쳐다보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를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문제점으로 인식된 거는 오늘 이후에 계속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기획하면서 운영 단계에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큰 이야기만 굵직굵직하게 던져보는 겁니다. 또 하나가 그동안 이러닝은 오프라인 교육의 보조 또 보완제 수준에 거쳤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대체제로 가버리는 엄청난 위상 변화죠. 또 하나가 온라인으로 완전 학습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어버립니다. 왜? 오프라인 수업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온라인 완전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작년부터 막 또 떠들고 책도 내고 이래 하면서 온라인 완전 학습을 화두로 막 내걸고 있죠. 어제도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그 정규 수업에 그 온라인 완전 학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4시간 동안 막 이야기하다 왔습니다. 그거는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일방적으로 촬영만 하는 거죠. 오늘 같이 줌으로 소통하면서 하면 4시간 반 크게 힘들다는 생각 저는 안 들던데 혼자 막 스튜디오에서 막 떠들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그나마 줌으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니까 힘든지는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지고 우리 간진석 교수님은 계속 이틀 내내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아직은 좀 즐거운 것 같아요. 왜? 온라인에 대한 그 내재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인지 하여튼 뭐 힘든 이틀 좀 어려운 교육 시간이지만 재미있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완전학습이라는 부분인데 실제 비대면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싫든 좋든 이제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시스코 웹엑스나 뭐 줌이나 이런 게 완전히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도 줌으로 하지만 줌을 뭐 보안이 문제다 이래가 말이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 화상회의 하는 경우는 엄청난 거죠. 매덕이 줌에 몰려가 하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아주 이제 그 기업 단위로 B2B 중심으로 하는 데는 많이 하더라고요. 임지연 선생님, 네. 롯데에서는 화상회의를 어떤 걸로 하는가요? 저희는 위백스 사용하고 있어요. 아, 웹엑스로요? 네. 아, 예, 예. 그 사내 교육도 그러면 웹엑스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온라인 과정은 따로 있고 오프라인 네. 과정들이 원래는 이제 그렇죠. 모여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네, 그런 이제 교육은 줌으로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회의는 웹엑스로 하고 교육은 줌으로 하고 네. 아, 또 특이하네, 그죠? 예, 예. 이렇게 이제 거의 뭐 온라인으로 100%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종 툴을 활용해 가지고 뭐 비대면 소통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룸의 완전학습. 말씀드린 대로 그 완전학습 단계로 넘어가다 보면 그 1970년대 블룸이 완전학습 이야기를 끄집어냈는데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로 좀 수면 아래로 깔아앉아 있다가 거꾸로 교실 플립 러닝이 나오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2014년에 KBS 정찬필 PD랑 같이 이래 막 그 캠페인을 하면서 이 친구가 블룸의 완전학습을 또 거꾸로 완전히 그 평가부터 시작해가 단계별로 다시 내려가는 이런 것도 실험해보자 해가지고 블룸의 완전학습을 막 다시 그 거꾸로 교실 플립러닝 하면서 막 붐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도 완전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스트레스는 받지만 제가 본 입장에서는 야, 엄청난 지금 도약이 가능한 시기다 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 맞춤 학습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아직은 선언적인 이야기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점점 더 디테일하게 구현해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 전문가 과정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단계 이런 부분들을 이틀 동안 이제 계속 그 스타디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90% 이상의 학생들이 만족하고 충분히 학습 효과를 느끼고 있다는 그런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학습불 에드가 데일의 그 학습불 거기에 최고 밑에 깔려 있는 90% 이상의 효과는 서로 설명하며 말하고 또 상호작용을 거치는 단계에서 효과가 높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줌으로 최대한 학습 효과를 높이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T 기술 발달로 뭐 정강현실 이런 거는 계속해서 실험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패러다임 대전환이겠죠. 패러다임이라 하면 좀 이래 그 외래어가 돼가지고 추상적인 느낌이 드는데 완전히 시스템이 완전히 체제가 확 바뀐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예가 여러분들 지금 줌으로 하고 있는 우리 온라인 교육 전문가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우리 간진수 교수님하고 2년 전부터 대면 수업으로 오프라인에서 플립러닝 전문가 과정으로 해가 그 워크샵으로 모여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작년부터 완전히 온라인으로 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새로 다 설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 수고로움을 간진석 교수님이 이제 다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래 1시간 동안 막 약간 썰만 좀 풀고 그냥 빠지는데 그 디테일한 거는 다 간진석 교수님이 다 판을 짜고 또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상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플립러닝 전문가 과정이라고 오프라인에서 다 해왔던 거죠. 그걸 확 다 뒤집어 가지고 온라인에서 지금 100% 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온 겁니다. 여기에는 역사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 시행착오가 다 쌓여 있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확 다 바꾼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벌써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방을 만들어가 간단하게 공지해드리고 또 그 간진수 교수님이 구글 클래스룸으로 다 입장하게 해가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들어오게 한 거. 또 제가 사전 동영상 올려가지고 미리 한번 그
예열을 한번 해오게 하는 거, 이런 게 다 체계가 이미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미 올라온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 이제 어려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바탕 위에 이제 여러분들은 상기 과정을 하게 되고 또 요 안에서 또 새로운 틀을 또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마연 선생님께 또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마연 선생님, 보건의료재단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확 바뀐 걸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는가요? 네, 저희가 일단은 그 해외 사업을 하는 데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원래는 이제 출장을 엄청 많이 갔었는데 그렇죠. 1년에 거의 200번 이상 갔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한 번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와.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출장이 200회에서 한 번도 못 간 상황이 돼버리면 이런 거라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네? 어떤 걸요? 일. 아, 네. 그러면 이제 현지 파견된 이제 파견자들 중심으로 현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와. 그러면 이마연 선생님은 계속 원격으로 그 확인하고 또 피드백 받고 그렇게 하셨겠네요. 그죠? 네, 해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셨던 걸로 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놀란 게 200번 출장 갈 일을 아예 안 가고 거의 다 현지화 시켰다라는 말씀. 물론 그 안에도 엄청난 일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현지화라는 게 너무 딱 한 방에 딱 그 느낌이 좀 오는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이러닝 하기 전에 해운회사에 있었거든요. 한 8년 근무를 했었는데 펜오션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펜오션. 범양상선. 이제 그 STX 펜오션으로 이름 바뀌고 이러다가 요즘에 하림으로 넘어갔는데 거기 해외 사업을 많이 하죠. 국제 물류를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해운 쪽 해외 지점과 교류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현지화를 시킨다라는 부분은 와 엄청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제 그 보건의료재단 국제 아카데미 쪽 일을 이제 주로 하시면서 그 거의 일을 현지화 다 시켜버렸다는 거는 한편으로 쇼킹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엄청난 또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간진수 교수님하고 일을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온라인 완전학습에 대한 그 유형, 요게 이제 5가지를 제가 작년에 책 만들면서 그 뽑아봤습니다. 이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5가지 유형 중에 3가지는 교육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교육부 문서를 통해서 이게 정해진 겁니다. 그걸 제가 좀 더 폼나게 좀 이제 따듬은 거죠. 근데 교육부 장관이 그 온라인으로 초중고 전면 그 온라인 수업을 하라 할 때 1번이 뭔지 아십니까? 1번이 실시간 원격 화상 수업을 하라 이러더라고요. 이걸 교사들이 그렇게 싫어한대요. 왜? 교육부가 교사들을 못 믿어가지고 실제 수업하는 거를 교장 교감이나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하려고 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유원회 교육부 장관이 1호로 그 수업 유형을 정해준 걸 이걸 최고로 싫어한다네요. 그만큼 불신이 깊은 거죠. 교육부하고 현장 교사들의 불신이 깊어가지고 이건 너무 싫어한대요. 그 다음 2번이 뭐냐면 비실시간 콘텐츠 제공 수업. 이거는 기존에 다 있었던 거 아시죠? 그죠? 대학의 무크, 기업에는 그 원격
훈련, 인터넷 통신 훈련 그거 있었고, 그 다음에 초중고에는 캐리스의 에듀넷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BC 시간 콘텐츠를 만들어 놓은 걸로 수업하라 이거죠. 이것도 좀 폼나게 실시간 원격 BC 시간 콘텐츠 제공 수업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교육부에서는 1번 원격 화상 수업, 2번 콘텐츠 활용 수업 이렇게 와가 좀 더 개념을 멋있게 좀 포장해가 안 하고 그냥 막 지시 하달 방식으로 하니까 교사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뭔지 아시겠어요? 3번 퀴즈입니다. 3번 교육부 공문에 내려온 그 지침에 3번이 뭐였겠습니까? 맞추시는 분께 선물이 있습니다. 10초간 드리겠습니다. 10초. 우리 이마연 선생님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보건의료재단 주변에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이거. 교육부에 공문 내려올 때 그러면 아직까지 그 관심이 좀 없을 연배라 생각하고 제가 그러면 그 답을 말씀드릴게요. 3번이 과제 재신형입니다. 과제 폭탄. 너무 싫어하는 거죠. 대학생들 사이버 강의, 초중고는 인터넷 강의로 해가 인강이라 그러고요. 대학에는 사이버 강의, 싸강이라 그러더라고요. 기업에는 온라인 강의, 온강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이버 강의, 싸강 이런 대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과제 폭탄. 이 교육부에서 공문 내리면서 최고 실수한 게 1번 원격 화상 수업, 2번 콘텐츠 활용 수업, 3번 과제 제시라니까 다들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정말 교육부가 멍청하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 여기 보면 4번 제가 적어놓은 거 있죠. 게임 기반 상호작용 중심 수업. 이런 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삼국지, 롤,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애들이. 요거를 수업에 적용한다 이렇게 포장을 좀 멋있게 해가지고 게임 기반 중심 수업, 교육부에서 서버 지원해주고 게임 컨텐츠로 교육을 해주겠다 말이라도 폼나게 빡 해주면 반감이 줄어들 건데, 과제 제시 뭐 원격 화상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 완전학습 책 내면서 이렇게 폼나게 다 했습니다. 제목을. 그 다음에 인공지능 튜터링, 이것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사들이 막 입 아프게 그 분필가루, 요즘 분필은 없어졌습니다만 분필가루 안 날리도 되게 인공지능의 로봇이 강의해준다 이렇게 폼나게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해주고 막 그러니까, 저는 폼나게 인공지능 튜터링 기반 상호작용, VR, AR 활용 수업으로 이렇게 딱 유형을 정해가 책을 만들어내가 지금 계속 그 시중에 풀고는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많이는 안 팔렸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온라인 완전학습에 대한 그런 감이 좀 떨어지고 줌으로 수업하는 것도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플립러닝 성공 전략 2014년호 그때 책 냈을 때는 2만 부 팔렸거든요. 그때는 확 새로운 거 플립러닝 이래 하니까 분위기가 막 혁신적인 느낌이 들어가 그때는 책 잘 팔렸는데, 온라인 완전학습은 아직은 안 팔려요. 대신에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걸리면 저는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완전학습 유형을 이렇게 5가지로 나눴는데, 여기에 설계 전략 이것도 이제 다 그 치밀하게 교수 설계자 지식 디자이너들이 이제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고,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기획, 운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설계는 또 맡기면 되잖아요. 아웃소싱으로, 그죠? 예. 예, 이제 슬라이드가 다 끝났네요. 자, 비대면 상황에서 그 할 일들을 제가 그냥 감으로 큰 이슈만 가지고 이제 사전 동영상에 이어가 줌에서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각자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줌에서 막 그 혼자 이야기하면 또 너무 안 될 것 같아가 중간중간에 두 분께 말씀을 드려봤는데 당혹스러울 준비도 안 됐는데 막 질문을 던져서 띵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 특기입니다. 자, 이제는 그 편안하게 이제 좀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제 각자 느낀 점 좀 이래 말씀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오늘 그 인사 나누고 또 간단하게 제가 뭐 오리엔테이션으로 그 비대면 상황 또 사전 동영상 이야기 해드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손용호 선생님이 좀 비대면 상황에서 좀 달라지는 느낌 이 촉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에서 좀 이 촉, 비대면 상황에서 어떤 좀 이래 촉이 좀 오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와, 참 내용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네,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저희 대학이나 뭐 기업이나 뭐 많은 곳에서 사실 가보지 않은 길들을 가고 있는 중이고, 이전에 체감되던 어떤 원격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기존보다 많은 그런 비대면 수업의 경험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준비를 잘 해왔던 분들은 이제 뭐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업의 질도 높여가고 또 그걸 듣는 사람들도 만족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이제 이런 비대면 수업들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게 된 분들은 그렇죠. 이제 본인의 실력이 못 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제 만족도, 수업의 질에 저하라든지 만족도가 떨어지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됐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점을 통해서 사실 이제 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죠. 됐잖아요. 누구든지. 네. 그래서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나 수업을 받는 자나 굉장히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스스로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띵합니다. 그 본인이 그 못 따라오고 이런 부분에서 그 사실은 대학교 특히 교수님들은 막 진짜 머리 털 다 빠지실 것 같아요. 기존에 그냥 뭐 대충 수업하던 분들은 완전히 지금 다 뽀록 나니까 거의 죽음일 것 같아. 예전에 우리 유명했잖아요. 강의 노트 10년, 20년 쓴 거 그대로 다 우겨 먹고라는 게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다 드러나니까 참, 그 손영호 선생님 말씀하신 갑자기 띵한 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박재호 선생님, 네네. 예, 박재호 선생님도 한 말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처음부터 이러닝 교육으로 입사를 했었기 때문에 예, 예, 제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받았던 그 충격이나 뭐 차이점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학습자들의 문의가 많아졌다? 훨씬 더 많아졌다 정도? 오, 뭐 그거 오프라인에서 교육하던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 교육식으로 그렇죠.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유입이 많아진 거 이외에는 솔직히 저한테는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오, 양이 늘어나서 좀 그렇죠.
학습을 그러니까 수료까지 도달시키는데 좀 걸리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난다? 약간 이런 느낌은 좀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박지호 쌤은 이미 일상화되어 버려 있기 때문에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건 들어봐도 막 그 온도 차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각자 처한 현실에 따라서 각자의 조직, 각자의 일처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딱 그 말씀만 들어도 느낌이 빡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 맡은 시간, 1시간은 이미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이제 지나왔네요. 그래서 다음 바톤을 그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강의 간진수 교수님께서 이제 해 주실 건데요. 그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 벌써 11시가 돼 버린데요. 한 5분간 쉬었다가 그 본격적으로 우리 간진수 교수님 모시고 온라인 교육 전문가 과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5분간 쉬었다가